자, 문제 6번. 장고조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 세 가지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고요. 자, 이 문제는 키워드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반영된 예정신고 누락분의 매출에 공급 가액과 매출 세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입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에 해당하는 매출의 공급가액과 매출 세액입니다. 키워드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제조원가 항목의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월가 금액을 각각 기재하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복리후생비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명가 그 금액을 얼마인가입니다.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잠시만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이제 키워드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봤을 때 총 5가지의 기본적인 키워드, 전산회계 2급에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아까 만약에 거래처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거래처 원장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키워드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명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총계정 원장 보아주시면 돼요. 근데 각각 건수를 물어보겠다 하면은 계정명 원장. 그 다음에 온리 현금만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금 출납장. 그 다음에 뭐 전기와 비교하여 뭐 무슨 말 현재 뭐 등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한 달 단위라든지 아니면은 계정 과목에 현금을 같이 이제 물어보는 경우, 계정 과목에 현금을 같이 보는 부분, 계정 과목과 대체를 같이 물어보는 경우, 이런 부분에는 1월계표로 해가지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총 5가지 기본적인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6, 7, 8입니다. 6, 7, 8은 전산회계 1급에서 새로 나오는 부분,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이죠. 만약에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은 부가세 신고서를 보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를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이제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본다. 부가가치세인데 거래처를 물어본다. 그럴 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세에 관련된 있는 문제, 면세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은 메인 매출장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키워드를 보고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는요 부가가치에 클릭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조회 기간입니다.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 말. 자, 이 문제에서 예정 신고 누락분의 매출 공급 가액과 매출 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매출 공급 가액과 세액은요, 자,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자, 매출 공급 가액과 세액은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이 부분. 가사 표준 매출 세액. 자, 전체를 물어보는 거고,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매출을 물어볼 때는 빨간색이고, 메인만 물어볼 때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물어본 거고요. 게다가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물어보니, 여기에 오른쪽 칸에 보아주시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해당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공급 가액과 매출 세액은 얼마나 했을 때, 공급 가액은 510만원이고요. 세액은 얼마냐면은 51만원 아니에요. 이건 영세이기 때문에 영세 빼고 하면은 3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2번의 키워드는 복리후생비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입니다. 계정 과목만 물어볼 때는 총계정 원장으로 자 클릭합니다. 자, 2분기 4에서 6월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 말. 계정 과목은 제조원가 항목의 복리후생비예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코드가 여러 개 있지만 제조 항목은 5로 시작하는 번호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11번 복리후생비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4에서 6월달 중에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과 금액을 기재하라 했으니, 자, 딱 봐도 답이 나오죠. 자, 몇 월 달? 4월 달이고 41만 6천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4월 말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명가 금액은 얼마냐? 거래처가 키워드가 있었죠. 거래처가 키워드가 어디에요? 거래처 원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1월 1일부터 4월 말.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거래처는 딱히 특정 언급이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면 돼요. 자, 여기에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누구냐 했을 때 답이 나오죠. 얼마예요? 세경상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5천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이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전삼에게 1급은 저번 2월달 그거보다는 좀 쉽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문제가 칸 크기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시원시원해졌고요. 그리고 전삼에게 2급보다 이제 칸수가 조금 이제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이거 한 페이지에 꽉 차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 보니 오히려 더 보기가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전삼에게 1급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간입니다.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승연성을 요새 많이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연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전삼에게 1급은 응시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합격률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제 상대적 비율로 이제 많이 나오긴 되는데, 작년에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그래도 좀 무난하게 나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동영상 풀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제 블로그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삼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사세무회계나 주로 이제 블로그 쪽으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블로그 쪽을 많이 보아주시면은 저야 뭐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전사세무 2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